전 세계 인기 만화 탑 10 중 드래곤볼은 9위, 도라에몽은 6위에 불과하다. 1위의 가치는 최대 6,500억 달러입니다. 당신은 어느 것을 알고 있나요? 지속적인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만화는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팬층을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도서 산업의 발전과 도서의 현지화 번역에 대한 수요를 촉진해 왔습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등 만화를 각색한 작품들도 끊임없이 문화적, 지리적 경계를 넘나들며 사람들에게 영적인 환상의 세계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팔로우하고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만화 10개를 살펴보세요. 제10위. 나루토. 기시모토 마사시가 창작한 이 만화는 1999년부터 일본의 주간 소년 점프의 연재를 시작하였습니다. 나루토 우즈마키와 사스케 우치하의 이야기는 무려 15년간 이어졌으며 2014년에 완결되었습니다. 나루토는 독특한 세계관, 깊이 있는 주제, 그리고 강렬한 캐릭터 개성으로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인기를 얻은 고전 작품이 되었습니다. 만화 발행량은 2억 5천만을 넘었고 이 만화를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이 80여 개국에서 방송되었으며 상품 판매는 90여 개국에 이르렀습니다. 주인공 나루토는 미국 뉴스위크에서 선정한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100대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에 오른 유일한 인물입니다. 2009년에는 나루토가 미국 야후 검색어 순위에서 6위를 차지했고 나루토의 얼티밋 시리즈 게임은 전 세계적으로 2천만 장이 출하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한 시대를 상징하는 작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물론 나루토의 인기는 단순한 숫자로만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 깊은 문화적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많은 팬들이 나루토를 통해 닌자 문화를 알게 되었고 일본의 전통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루토의 세계에서 닌자는 단순히 싸움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평화의 사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념을 위해 또한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 싸우면서 여러 차례의 전투를 겪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나루토와 사스케의 우정은 이야기의 핵심이며 그들은 만남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다가 나중에는 서로 대립하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각각의 싸움과 화해가 관객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현대 사회를 보면 각자의 소소한 이해관계가 있기에 진정한 우정을 알기 어렵습니다. 나루토의 인기는 사람들이 복잡함 없는 순수한 사회를 갈망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나루토에서는 각 캐릭터들이 자신의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은 나테암이라는 단어를 모르고 성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만약 현실에서도 모든 사람이 이처럼 노력한다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제9위. 드래곤볼. 일본 만화의 대표작 중 하나로 토리야마 아키라가 창작한 이 작품은 많은 이들의 어린 시절 추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1984년부터 1995년까지 주간 소년 점프에서 연재되었습니다. 처음에 드래곤볼의 모험적인 스토리는 생각보다 인기가 없었으나 작품의 힘을 추구하는 주제가 도입되고 첫 천하제일 무도회가 시작된 후로 인기가 급상승했습니다. 애니메이션 방영과 함께 만화 판매량도 크게 증가하였고 1987년부터는 잡지의 톱 위치를 되찾아 1995년 완결될 때까지 유지하였습니다. 현재 만화의 전 세계 발행량은 2억 6천만 부를 넘어서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게임으로 개발된 만화로서 기네스 세계 기록에도 올랐습니다. 드래곤볼은 산속에서 우연히 세상 밖으로 나온 소년 손오공이 세계를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조용히 살던 손오공은 우연히 드래곤볼을 찾으러 온 불마에게 방해를 받습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진 7개의 구슬을 모으면 어떤 소원이든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두 사람은 드래곤볼을 찾기 위한 여행을 시작합니다. 드래곤볼 속 손오공은 그의 정직함, 용기, 그리고 끊임없는 진보적 정신으로 많은 이들의 영웅상이 되었습니다. 이 만화에서는 등장인물들의 행동 논리가 매우 단순합니다. 오공과 그의 즐거운 동료들은 항상 악당을 물리치며 개인적인 야망이 없습니다. 악당은 완전히 악하고 독자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악인의 잔혹함은 사람들의 증오를 자극하고 선인의 분노는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다양한 연령대의 독자들을 최대한 끌어들입니다.
이런 깊은 주제들 덕분에 드래곤볼은 단순한 오락 작품을 넘어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인생 태도와 가치관을 전달합니다. 게다가 토리야마 아키라는 과학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그의 창작된 미니 캡슐에서는 집, 자동차, 모터보트 등을 변환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에서 그의 과학에 대한 열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만화는 평범한 산속에서 시끌벅적한 도시, 지구의 육지부터 우주의 나메크성, 그리고 다른 차원의 북왕궁에 이르기까지 토리야마 아키라의 상상력이 독자의 흥미를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총 42권이 출판되었는데 이는 독자들이 그 신비로운 드래곤볼 세계에 매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미있는 사실은 드래곤볼이 일본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한 후 토리야마 아키라가 원고 제출이 불편해 이사를 고려하고 있었는데 지방정부가 그를 붙잡기 위해 공공 프로젝트를 승인하여 그의 집에서 공항까지 새로운 고속도로를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드래곤볼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올해 3월 8일 일본 미디어는 토리야마 아키라가 3월 1일 급성 경막하출혈로 세상을 떠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그의 죽음에 이어 세계 각지의 많은 언론이 추모하며 전설적인 일본 만화가 일본을 넘어서 일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일본에서 가장 많이 팔린 만화 등의 수식어로 그를 묘사했습니다. 이로써 토리야마 아키라가 전 세계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쁨을 선사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8위 럭키 루크. 벨기에 만화가 모리스의 대표작으로서 미국 서부 개척 시대부터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카우보이 문화를 상징합니다. 이 만화는 1946년에 처음 창작되어 현재까지 거의 80년에 가까운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1880년 애리조나에서 첫 등장한 이후 이 작품은 유럽과 북미에서 널리 알려졌으며 전체 발행량은 2억 5천만 부에 달합니다. 만화 속 주인공 루크는 한 마리 말과 한 마리 개를 동반한 서글서글한 방랑 카우보이로 그는 넓은 서부에서 홀로 떠돌면서 로맨틱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루크는 민첩한 몸놀림과 빠른 총솜씨로 유명하며 그의 말 조렐리캅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말로 불립니다. 루크의 모험 이야기를 통해 그의 너그럽고 정의로운 카우보이 정신이 표현되며 특히 돌튼 형제와 같은 다양한 악당들과의 대결은 긴장감 넘치는 모험과 독특한 유머를 선사합니다. 모리스와 르네 고시니의 협력은 럭키 루크 시리즈의 황금기를 상징하며 고시니 사후에도 모리스는 이 캐릭터에 대한 열정을 유지했습니다. 2001년 모리스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새로운 세대의 화가들과 작가들이 이 전통을 계속 이어가며 럭키 루크라는 이미지를 만화계에서 여전히 활발히 활동하게 만들었습니다. 럭키 루크는 프랑스어권에서 매우 인기가 높을 뿐만 아니라 영어, 스페인어, 독일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글로벌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만 공영방송에서 구매한 애니메이션 영화 카라반의 모험의 방영이나 홍은 문화대리의 DVD 발매를 통해 루크의 이미지는 더욱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카우보이가 상징하는 것은 단순히 용기와 정의뿐만 아니라 끈질긴 추구와 외로운 투쟁이 정신입니다. 만화의 마지막 장면처럼 루크가 말을 타고 노래를 부르며 석양속을 걷는 모습은 이상을 추구하고 도전에 용감하게 맞서는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제7위 해골 13분. 1968년부터 연재를 시작한 이 일본 만화는 사이토 다카오의 창작품으로 전 세계 독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당시 아동 중심의 만화가 주류를 이루던 시대의 해골 13부는 성인 대상의 스타일로 창작을 시도했습니다. 지금까지 10명이 넘는 작가들이 이 작품의 시나리오 작업에 참여했으며 이야기는 600화를 넘어서 현재까지 3억 부 이상 발행되었습니다. 또한 이 만화는 실사 영화, 극장판 영화, 애니메이션, OVA 등 다양한 형태로도 제작되었습니다. 현재 84세인 사이토 다카오는 원래 10화로 끝날 예정이었던 이야기가 50년 이상 연재되어 자신도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초기에 무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했지만 이러한 작은 디테일들이 작품의 전체적인 매력과 깊이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만화 역사상 흥미로운 주석으로 남았다고 합니다. 그는 해골 13분이 자신의 작품일 뿐만 아니라 모든 독자들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계속해서 창작을 이어가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작품은 연재 기간 동안 가장 많은 권수를 발행한 단일 만화 시리즈라는 세계 기록을 세우며 클래식한 명작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해골 13분이 만화 역사에서 전설로 남은 이유는 오랜 역사와 방대한 발행량 때문만이 아닙니다. 현실 세계의 사건들을 주요 소재로 삼는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현실 세계의 사건들과 밀접하게 연결된 서사 방식은 해골 13분을 단순한 만화 작품을 넘어서 시대의 증인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해 왔는지를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 독특한 관점을 제공받게 됩니다. 페르시아만 전쟁, 나토의 유고슬라비아 폭격, 클린턴 스캔들, 교황 암살 시도 등과 같은 사건들을 해골 13분을 통해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으며 최근 업데이트에서는 심지어 가상화폐에 대한 내용도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만화계의 한 획을 그은 것은 물론 전 세계 문화의 보물로도 손꼽힙니다. 제6위 도라에몽 후지코 F 후지오의 작품으로 22세기에서 온 파란색 고양이 형태의 로봇 도라에몽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도라에몽은 시간 여행을 통해 20세기로 돌아와 자신의 4차원 주머니에서 미래의 도구들을 꺼내어 겁이 많은 초등학생 노비타를 도와 다양한 문제와 도전을 해결합니다. 또한 노비타의 친구들과 함께 수많은 가볍고 유쾌하면서도 교육적인 모험을 겪습니다. 이 만화는 1970년 1월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잡지 초등학생 1대 4학년에서 연재를 시작하여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도라에몽 시리즈는 총 1345화, 45권의 단행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장편 만화도 16화가 있습니다. 만화의 전체 발행량은 놀랍게도 3억 부에 달합니다. 도라에몽의 창조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는 1969년 어느 마감일에 시작됩니다. 당시 후지코 F. 후지오의 집에 갑자기 작은 고양이가 들어왔고 그는 마감을 앞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이와 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고양이를 쓰다듬은 후 그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작업을 완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가 급하게 왔다 갔다 하며 걱정할 때 딸의 두들겨 맞지 않는 인형을 차버렸고 이 사건이 고양이의 모습과 인형을 결합한 아이디어로 이어져 도라에몽이 탄생했습니다. 도라에몽은 전 세계적으로 방대한 팬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이야기는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TV 애니메이션 시리즈, 영화 특별편, 다양한 관련 상품 등이 제작되었습니다. 이 파란색 로봇 고양이는 어린이들의 친구일 뿐만 아니라 많은 성인들에게도 소중한 추억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후지코 F. 후지오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의 유지에 따라 그의 제자들과 아사히 텔레비전이 도라에몽의 창작과 전파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로써 도라에몽이라는 문화 상징은 지속적으로 유산을 이어가고 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아시아 지역에서는 도라에몽의 이름을 일본 발음에 맞추어 통일하는 것이 그의 유언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대만에서만도 기계 고양이 동동, 초능력 고양이 동동, 신기한 동동 등 여러 가지로 번역되었었습니다. 제5위 땅땅의 모험은 벨기에 만화가 조르주 레미, 허지가 창작한 것으로 1929년 1월 10일부터 벨기에의 어린이 주간지에 연재를 시작해 금세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현재까지 땅땅의 모험은 7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적으로 3억 5천만 부 이상이 발행되었습니다. 이 만화의 영감은 덴마크 작가이자 배우인 팔레 할드의 세계 일주 경험에서 비롯되었는데 그는 단 44일 만에 세계를 일주한 15세 소년이었습니다. 만화에서 주인공 땅땅은 젊은 벨기에 기자로 그와 그의 충실한 파트너인 테리어 종인 밀루와 함께 전 세계를 무대로 대담한 모험을 펼치며 때로는 가상의 나라나 외계로까지 여정이 이어집니다. 이야기는 스파이 활동, 범죄 수사, 보물찾기, 음모 폭로 등 다양한 테마를 다룹니다. 레미는 그의 깔끔한 선 그래픽 스타일, 철저한 연구, 그리고 디테일에 대한 집념으로 유명합니다.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그는 배경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하여 이야기의 지리적 위치, 문화적 배경,
기술적 세부사항이 가능한 한 정확하게 묘사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충실한 묘사와 유머러스한 서술 스타일 덕분에 땅땅의 모험은 젊은 독자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사랑받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라디오 드라마, TV 시리즈, 애니메이션 영화, 심지어 실사 영화로도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땅땅과 다른 캐릭터들은 이미 상품, 예술 작품, 전시회 등 다양한 형태로 대중문화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레미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유언에 따라 땅땅 시리즈의 추가 만화 창작은 중단되었습니다. 땅땅의 이야기는 이미 100년의 역사를 지녔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애호가와 추모자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이 시리즈가 지속적으로 재발행되고 있습니다. 제4위는 에스테릭스입니다. 이 만화는 프랑스 작가 르네 고시니와 일러스트레이터 알베르 우데르조가 공동으로 창작한 시리즈입니다. 1961년 처음 출판된 이래로 전 세계에서 매우 높은 명성을 얻으며 100개 이상의 언어와 방언으로 번역되어 3억 5,200만 부가 발행되었습니다. 이야기는 기원전 50년 로마에 의해 아직 정복되지 않은 작은 고대 고르의 마을을 배경으로 합니다. 마법사 파노라믹스가 만든 마법의 힘의 묘약을 동원하여 마을 사람들은 에스테릭스와 그의 힘이 센 친구 오벨릭스의 리더십하에 로마 군대의 침략에 맞서 싸웁니다. 만화 속 캐릭터들은 그들의 모험을 통해 고대 로마 시대의 다양한 지역을 탐험하며 이집트, 영국, 인도 등 다른 국가와 문명에도 도달합니다. 각 여행은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에스테릭스 시리즈는 당시의 사회 정치 상황에 대한 풍자와 유머가 가득합니다. 고대 로마와 고대 고르, 그리고 다른 고대 문명들을 묘사하면서 20세기의 다양한 문화적 및 사회적 현상을 영리하게 반영합니다. 많은 언어 유희와 상징적인 의미가 이야기를 풍부하고 지적으로 만듭니다. 에스테릭스와 오벨릭스의 이미지는 만화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영화, 실사 영화, 장난감, 비디오 게임 등 다양한 매체와 제품에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만화의 성공은 프랑스에 위치한 에스테릭스 테마파크의 설립을 촉진시켰으며 이는 프랑스의 중요한 관광 명소 중 하나로 디즈니랜드에 버금가는 인기를 자랑합니다. 심지어 프랑스의 첫 인공위성도 에스테릭스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제3위는 피너츠입니다. 이 만화는 미국 만화가 찰스 M. 슐츠에 의해 창작되었으며 1950년 10월 2일에 처음 연재를 시작해 슐츠가 세상을 떠난 2000년 다음 날까지 지속되었습니다. 50년 동안의 연재 기간 동안 피너츠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널리 퍼진 만화 중 하나가 되었으며 4억 부가 넘는 발행량을 기록하고 21개 언어로 번역되어 75개국에서 광대한 독자층을 확보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 스누피는 흑백의 작은 개로 자주 빨간 지붕이 있는 계집과 함께 등장합니다. 스누피는 때로는 책을 읽으며 대작가가 되는 상상을 하고 때로는 에이스 파일럿으로 분장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게으르게 보내며 낮잠을 자거나 꿈을 꾸곤 합니다. 피너츠는 스누피, 그의 주인 찰리 브라운, 그리고 성격이 제각기 다른 아이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통해 어린이들의 어린 시절을 즐겁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인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였습니다. 50년 동안 연재된 피너츠는 어린이의 순진한 시선으로 성인 세계의 어려움과 쓰라림을 표현하며 20세기 중반 이후 미국과 전반적인 서구 사회의 문화, 심리, 철학적 문제들을 깊이 있게 반영했습니다. 찰리 브라운과 스누피 외에도 피너츠에는 충실한 친구 라이너스, 신랄한 루시, 재능 있는 슈로더, 깔끔한 페피타 등 다채로운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 이 캐릭터들은 대부분 슐츠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나 자신의 영감을 바탕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찰스 M. 슐츠가 세상을 떠났지만 피너츠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살아있으며 영원한 클래식으로 남아있습니다. 제2위는 넥스맨입니다. 미국 마블 코믹스에서 출판된 슈퍼히어로 만화로 스탠 리와 잭 커비가 1963년에 창작했습니다. 이야기는 특별한 능력을 지닌 돌연변이 인간, 즉 변종인으로 구성된 팀, 엑스맨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이들의 능력은
그들이 가진 X 유전자에서 비롯됩니다. 엑스맨은 프로페서 X의 지도 아래 인간과 변종인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싸우며 그들의 이야기는 슈퍼히어로의 모험뿐만 아니라 차별, 편견, 수용, 포용 등 깊은 사회적 문제들을 탐구합니다. 가장 유명한 멤버로는 울버린, 스톰, 피닉스, 아이스맨, 비스트 등이 있습니다. 1963년 첫 등장 이후 엑스맨은 수많은 독자와 관객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광범위한 시리즈로 발전했고 여러 스토리 라인과 대량의 캐릭터를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엑스맨 만화의 발행량은 5억 부에 달합니다. 만화 외에도 엑스맨은 애니메이션, TV 시리즈, 영화, 비디오 게임 및 다양한 상품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특히 2000년부터 시작된 엑스맨 영화 시리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슈퍼히어로 영화 중 하나로 자리 잡으며 마블에 엄청난 경제적 효과와 문화적 영향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엑스맨의 이야기와 캐릭터들은 그들이 정의와 평등을 위해 싸우는 모습이 잘못 이해되고 소외되는 상황에서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으며 그 의미가 훨씬 더 넓은 범위에 걸쳐 있습니다. 1위는 원피스입니다. 일본 만화가 오다 에이치로가 창작한 이 소년 만화는 1997년 지병사의 주간 소년 점프에서 연재를 시작한 이래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5억 1600만 부가 발행되었으며 이는 단일 작가에 의해 창작된 만화 시리즈로는 세계 최대 발행량을 자랑합니다. 이 기록은 기네스 세계 기록으로도 인정받았습니다. 원피스는 환상적인 대해적 시대를 배경으로 주인공 루피가 고무고무 열매를 먹고 몸을 자유자재로 늘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루피는 해적왕을 꿈꾸며 전설의 보물 원피스를 찾아 모험을 떠나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동지들을 만나 무모한 모자 해적단을 결성합니다. 그들은 모험을 통해 강력한 적들과 맞서 싸우며 세상에 숨겨진 비밀들을 밝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펼쳐나갑니다. 오다 에이치로는 어릴 적부터 해적을 주제로 한 만화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졌으며 유년 시절 해적 이야기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그는 만화가로서 독자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원피스의 모든 동적인 부분을 직접 그리고 조수들은 간단한 작업만을 맡기는 방식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원피스는 만화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영화, 실사 TV 드라마, 다양한 팬게임 등으로 확장되었으며 대규모 미디어 프랜차이즈로 성장했습니다. 오다 에이치로의 손에서 원피스는 단지 모험 이야기만이 아니라 꿈과 자유를 추구하는 서사시로 수년간의 연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인기와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어 만화 역사상 가장 독특한 고전 작품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10대 만화 작품 중 어느 것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친구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회에서 뵙겠습니다.